안녕하세요. 김혜입니다. 오늘 할 내용은 경매 물건 주거 게시판에 있는 그냥 살펴보는 경매 물건의 등기부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입찰자 입장에서 뭐 조심해야 될 사항들은 아니지만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내용들을 정말 많은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물건에서도 이런 히스토리를 보면서 이렇구나, 이런 경우도 있구나, 뭐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건데요. 재밌습니다. 그냥 보다 보면. 저는 재밌더라고요. 이걸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접근할지 모르겠지만요. 일단은 매각 물건 명세서를 봐보시면요. 전입자가 있습니다. 전입자가 있는데, 전입신고일자는 2014년 12월 30일, 좀 되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, 배당 요구 일자가 2015년 7월 27일입니다. 여기 보시면, 배당 요구 정기일이 2015년 7월 28일입니다.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 요구를 했죠. 별 문제 없습니다. 그리고 정상적으로 배당 요구를 했죠. 단지 이제 배당 요구가 들어가기 한 7개월 전에 전입을 했다라는 뭐 그 차이점이 있을 뿐인데요.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뭐 별거 아니지만, 배당 요구 종기일 하루 전에 배당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. 이게 서류는 좀 빨리 오거든요. 임차인한테는. 서류는 빨리 오는데, 단 하루 전에 배당 요구를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, 뭐, 그 사람만의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,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. 근데 저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. 고민하다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을까. 일반적으로 세입자들은 서류가 오면 당연히 긴장을 합니다. 혹시 내 보증금을 날릴까? 또 혹시 문제가 생길까? 이런 많은 고민을 하다 보니까, 최대한 빨리, 뭐, 최대한이라기보다, 웬만한 물건은 배당 요구를 빨리 하거든요.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, 뭐, 상관없지만, 왜 이렇게, 하루 전에 했을까라는 그냥 물음표 정도, 떠오르는 정도입니다. 근저당보다 늦기 때문에 일단 대항력은 없습니다. 그리고 이 지역이 뭐 안 좋은 지역도 아니고 일단은 수지입니다. 수지에다가 게다가 이 물건은 47평형 아파트이고요. 그 다음에 뭐 아주 오래된 아파트도 아니고 2011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이거든요. 2011년도에 47평형 아파트인데 여기 보면 일부라고 표시를 하지 않고 이 전체 1703호라는 전체를 전부한다고 했거든요. 근데 겨우 3천에 50? 좀 이상하지 않나요? 3천에 50. 실제로 경매 나오기 한 7개월 전에 진입을 했고, 게다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, 고민하다가 나중에, 신고를 했고요. 그 다음에 겨우 3천에 50? 이 아파트 감정가가 얼만데요? 6억 3천인데요. 어떤 생각이 드나요? 그냥, 뭐, 확신은 모르겠지만, 뭐, 이 물건에서 어차피, 낙찰자 입장에서는 상관없습니다. 어차피 대항력 없는 세입자이고, 배당을 받는다면, 어차피 3천만 원의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,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니까, 문제는 안 되는 상황이겠지만, 왜 이런 일들을 벌였을까,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. 게다가 또 근저당을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. 근저당이 두 건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. 보다시피, 173934호, 이게 접수번호죠. 그리고 173935 접수번호입니다. 접수번호라는 거는 그 등기소에 접수되는 모든 물건의 접수번호를 순서를 이렇게 붙이는 거거든요.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물건을 접수를 하고 나서 바로 또 그 다음 물건을 접수를 해도 창구가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접수번호라는 거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호로 증가한다는 거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한 사람이 같이 접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. 굉장히 보다시피 1순위 근저당권자는 신한은행입니다. 신한은행이고 4억 8,960만 원이라는 신한은행이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억 662만 5,600원이라는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네요. 근데 여기에는 이 11건설이라는 곳에서 두 번째 근저당을 설정을 했는데요. 이처럼 같은 사람이 접수한 걸로 보입니다. 그리고 1순위 근저당과 2순위 근저당만 합쳐도 가볍게 감정가를 넘어가죠. 그러므로 아무래도 이 두 번째 근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근저당을 잡은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 사람들의 사정이야 정확히 모르겠지만, 어쨌든, 소유자 입장에서는요, 이렇게 두 건의 근저당을 일으키는 물로 인해서, 결국은 돈을 하나도 들지 않고 이 집을 사게 된 거죠. 돈을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. 돈을 전혀 들지 않고 이 집을 샀고요. 오히려, 물론 채권 채권이기 때문에, 돈을 좀 더 받을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,
관리비까지 300만 원이 넘게 밀려 있고요. 돈 들여서 산 집도 아니므로 이 집에 과연 얼마나 애착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. 게다가 또 이런 상황이라면 3천에 50이라는 느낌이 좀 들죠. 어떤 느낌이에요? 아, 여기 이 상태에서 3천만 원을 더 뽑아내려고 하는 게 아닐까,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. 물론 뭐 정확한 내용을 그 사람들이 아니까 저야 뭐 알 수가 없죠. 게다가 또 등기부의 소유권 인증을 봐보면 7억 5,500 어쩌고 나온 걸 봐서 이렇게 숫자가 끝까지 써진 걸 봐서 분양가로 보입니다. 2011년도에 사용승인 됐으므로 그때 분양받은 걸로 보이는데, 분양받을 때 근저당을 2개를 잡아서 전혀 돈을 들이지 않고 잡은 다음에 살고 있다가 그 다음에 누군가가 경매로 넘어갈지 모르는 상황이 있어서 경매로 넘어가기 한 6개월 전, 6개월 전에 경매 기입 등기가 언제인지 봐보면, 경매 기입 등기 날짜를 봐보면 2015년 5월 14일이네요. 2015년 5월 14일이니까 2015년 5월 14일보다 약 한 6개월 전에 누군가 전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우선 면제를 요구한 게 아닐까,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. 진짜 세입자가 아닐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. 또는 진짜 세입자였을 수도 있죠. 물론 뭐 방을 하나로 했다거나 또는 뭐 어차피 근저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세입자로 들어왔을 수도 있겠죠.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단지 입찰자 입장에서는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사실은 뭐 인수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아니지만, 저는 그냥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살펴보면은 경매물건 등기부라는 제목으로, 이런 물건은 이 돈을 들이지 않고 집을 사서 그 다음에 또 최우선 면제로 3천만 원을 또 어떻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이는 그런 아파트입니다. 참 씁쓸하죠. 돈을 들이지 않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게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물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